안녕하세요. 역사 속 재난사건을 통해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알려드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재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담을 통해 유추해 보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봄추위가 장독 깬다. 봄불은 여울이라. 재난 예방에는 우리보다 미숙했을지언정 이 재난에 대한 관심은 컸던 우리의 선조들. 이 때문에 재난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떤 편견이었을까요? 바로 노총각, 노처녀가 재난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아니, 짝 없는 것도 이게 서러운데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말이죠, 그죠? 이 재난이 나면 더 서러웠을 역사 속 노처녀, 노총각에게 제가 전합니다. 재난은 솔로들의 탓이 아니라고요. 자, 2015년 기준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2.6세, 여성이 30세였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1.6세, 여성은 2.2세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의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1인 가구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이 30을 맞은 미혼자들에게 노처녀, 노총각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좀 억지스러울 정도 됐는데요. 이 결혼이 일륜지 대사 중 하나였던 조선시대의 초혼 연령은 몇 살일까요? 남자 15살, 여자 14살. 놀라셨죠, 여러분들? 네, 이 다산의 이 목민심서에 고을 다스리는 수령은 이른봄 마을에서 남자 25세, 여자 20세 이상 되는 남녀를 골라 성원토록 독촉하되 뒷날로 미루는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초혼 연령이 낮았던 만큼 노처녀, 노총각의 기준도 낮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람도 제때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길러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이렇게 여겼던 조선시대. 위정자들은요, 이들이 음양의 화기를 상하게 하여 참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혼인을 못하여 원한을 가진 여인을 뜻하는 원녀, 허송세월한 독신남자를 뜻하는 광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재난의 대부분이었던 시대. 재난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탓일까요? 이 노처녀, 노총각과 이 재난을 연관시킨 편견이죠, 뭐. 이 사회적 편견은 여러 가지 결혼 장려 정책과 노처녀, 노총각에 대한 처벌법을 또 낳게 됩니다. 현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결혼의 상관관계. 그러나 그 시대 선조들은 진지했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을 정도로 말이죠. 여식이 노처녀가 되도록 시집을 보내지 않는 가장을 찾아내어 중재로 다스리라. 이게 말하자면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아버지에게 형사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솔로 탈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 조선의 왕들은 이 관원들을 시켜 처녀가 결혼 못한 이유 파악해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요. 관청의 비용으로 이 미천 팍팍 줘가지고 치장을 하도록 장려까지 하는데요. 양반이지만 30이 넘도록 결혼 못한 자에게 나라에서 대준 비용을 뜻하는 고조. 만약에 지방 수령이 혼자 재물을 탁 차지하는 그런 부정부패 죄를 지었다 해도 고조로 쓰인 항목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법을 통해 이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선조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미루어 짐작하시겠죠? 현대와는 다른 재난에 대한 가치관. 하늘의 경고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 장려와 같은 해법만 있었던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먼저 기근이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기야 수양법입니다.
자, 숙종 21년 오랜 기근으로 어린아이들을 버리는 백성들이 속출하자 이 생겨난 유기아를 거둔 사람에게 양식을 지급하거나 거둔 유기아를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재해 발생 후 사회복구를 위한 선진적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는 흔한 재난, 기근. 이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배포한 안내서가 있으니 바로 구황차료입니다. 자, 이 구황차료는 조선시대 그 잦은 흉년과 전쟁으로 질병과 기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간행이 됩니다. 이 구황차료에는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법, 굶주려 종기가 난 사람을 치료하는 법,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즙을 만드는 법, 느릅나무 껍질로 떡 만드는 법. 맛있을까요? 자, 솔잎죽을 만드는 법, 말린 밥 만드는 법, 장 담그는 법, 쌀가루 만드는 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그 재난 대응 매뉴얼 구황차료. 지금 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흉년을 타개하기 위한 조선 후기 우금 정책. 자, 이것 또한 이 재난에 기민하게 대처한 선조들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소를 도살하는 일을 엄금한 우금. 이 우금을 어길 때마다 벌금을 걷어서 그 벌금을 진율 자금으로 사용하는데요. 개간에 쓰이는 소를 도살하는 일을 엄금해 농업을 장려하고 그 벌금을 재난 후 복지 자금으로 쓰니까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 장려 정책부터 우금 정책까지 역사 속 그 다양한 재난 관리 방식을 만나본 시간 어떠셨나요?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노천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죠? 과거에는 자연재해만이 재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 현대에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인위적 재난도 더해졌는데요. 재난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죠. 재난관리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껏 재해 발생 후 사회복구와 보상 위주의 재난관리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사전 예측과 예방을 위한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현재, 재난 대응에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쏟았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긴다면 더 나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